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주택법 관련 법률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주택법으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분양 시기가 언제나 하면은 분양 시기가 첫 번째는 골조가 3분의 2 이상 올라가야 돼. 골조 3분의 2 이상 올려놓고 나서 분양해야 돼. 그런데 3분의 2 이상 올려놓고 나서 분양을 했는데 시공사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개 시공사 책임. 뭐 연대보증이다. 연대보증, 연대보증. 두 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 우리 동네에 주변에 짓는 아파트 골조 3분의 2 이상 올려놓고 나서 분양하는 건 거의 못 봤죠. 그러면은 착공하고 나서 분양하기 위해서는 분양 보증을 들어야 돼. 분양 보증 시 착공 후 분양. 자, 분양 보증. 이거 누가 합니까?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는다고. 근데 분양보증을 아무거나 맡겨주겠어요? 자기들이 위험부담이 있으면 분양보증 안 해주겠지. 그래서 분양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 100% 확보가 돼야 돼. 100%. 그 다음에 땅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안 해줘. 그 다음에 또 시공사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만 분양보증을 해줄 거라고. 거기다가 분양할 때 분양대금을 어떻게 받으라는 규정까지 다 만들어놨어. 왜? 어떤 업체가 5억짜리 아파트를 한 100세대 파는데 그러면 한 500억 되는 외형인 사업을 가지고 5억짜리 한 100세대 팔면서 선납 할인한 걸로 해서 한 4억에 팔아가지고 4억씩 한 100세대 팔아가지고 400억 받아먹고 나서 시행사가 도망가 버렸어. 돈 띠먹고 도망가서. 그러면 분양보증 해줬다니까 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에서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한 만큼만 돈 받아라. 응? 대금 받는 방법을 다 정해놨다고. 분양보증. 자, 이제 분양 방법. 이제 분양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분양 승인을 받고 나서 공개 추천 분양을 하도록 돼 있어.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 보증서 가져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개 추천 분양을 하도록 했으니까 공개 추천 분양 일정표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언제 공급 공고해서 언제 청약을 해서 언제 추첨을 해서 언제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 산출 근거표를 가져간다고. 분양가 산출 근거표. 분양가 얼마야? 우리 예를 들어서 평당 1,500만 원에 분양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땅값이 평당 우리가 2천만 원에 샀어. 또는 내 땅값이 시세가 2천만 원이야. 그래서 땅값을 2천만 원으로 평가하고 공사비를 뭐 500만 원을 하고 사업비 얼마 들어가서 해서 분양가 1,500 받습니다라고 들고 가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뭐가 있냐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야 평가를 한다고. 근데 뭐 가지고 평가하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땅값을 가지고 평가해. 그럼 네 땅이 2천만 원이야? 인정 안 해. 내 땅이 주변에 2천만 원에 팔렸지만 그거 인정 안 해. 진짜 2천만 원 주고 사도 그거 인정 안 해. 땅상 금격이 있어. 뭐라고 하느냐? 감정평가 금액으로. 근데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시세의 70, 8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땅을 2천만 원 주고 샀지만 2천만 원 인정을 안 해. 땅값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0으로 땅값 인정한다 그러면 공사비라는 게 딱딱딱 표준 공사비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2천만 원을 못 받고 1,500밖에 못 받으면 난 사업이 안 돌아간다고. 사업이 못 돌아가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속에서는 참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나 그 이하로 된 과거의 싼 땅들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서 가는 것들이지 지금 누가 시세로 땅 사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을 갈 수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그럼 뭐만 인정하느냐? 공공기관에서 분양한 택지 있잖아. 택지 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경매한 땅들. 그거는 정부에서 받은 땅 돈값 정부에서 평당 2천만 원 받았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건 인정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인허가 받기도 편하죠. 사업하는데 리스크 없죠. 그다음에 땅값 다 인정해 주지. 그다음에 요새 특히 뭡니까? 또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앞으로 추가로 택지개발은 안 하겠다라고 딱 하니까 택지의 희귀성이 막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속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이 분양가 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다 보통 이제 각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구에서 그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한단 말이야. 그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위촉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민원이 생기거나 좀 불리한 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구로구 쪽에다가 CN 우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파트를 한 500세대 지으려고 하는데 뭐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봤죠. 시공사는 당연히 분양가 자기들 공사비 가져가는 게 목적이니까 분양가 싸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거고 시행사는 좀 남아야 되니까 분양가 올립시다라고 해서 둘이 협의해가지고 그 당시에 평당 1,150만 원에 팔기로 해서 이제 분양 승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거 구로구청에서 오라는 거예요. 권고 사항이 있으니 분양가 갔더니만 1,150만 원 받지 말고 따르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이것도 1,150원 받아야 되는데 황당하게 구로구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 200 더 올려서 1,350 받으시죠 이러는. 시공사에서 무슨 놈의 분양가 상한제금 내리라 그러지 올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만 구로구에서 하는 얘기가 구로를 뭘로 보냐 이거야. 서울시가 지금 아파트 평균이 1,700이니 1,500이니 그러는데 왜 구로에다가 1,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다 파냐 이거야. 그러면 구로 사람들이 우리 동네가 서울에 제일 후졌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구로가 옛날 구로가 아니래. 지금은 디지털 단지가 돼서 얼마나 좋아졌는데 여기다 왜 1,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파냐 이거야. 감정평가업체 자기들이 협의해 볼 테니까 200 더 올리라 이거야. 1,350 받으라. 시행사면 경사났지, 그죠? 그래서 1,350에 분양을 했는데 덕분에 분양이 안 됐어, 그죠? 분양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무조건 막 내려가는 건 아니야, 물론 기준은 그렇게 하지만 보는 기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도 있어. 다 이제 분양 승인을 받고 나면 이제 공개 추천 분양을 하는데 공급 공고합니다. 이제 공급 공고를 하고 나면 이게 기준이 다 있어. 공급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청약을 하도록 돼 있어. 5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청약을 하는데 청약 기간도 청약하는 것도 보면 제일 첫날이 특별 분양. 1가구 3자녀 이상이라든가 뭐 국가보호 대상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1가구 3.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분양을 하는 거 아니지. 그냥 특별 분양하거나 이제 정상적인 분양이 이제 청약 1순위부터 분양을 한다고. 근데 이게 원래 청약 1순위는 뭐냐 하면 청약 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다고. 청약 1년 이상으로. 그 규제를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청약 1년 이상이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6개월 이상인 사람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3순위. 청약 3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한 아무나 막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약 3순위로 들어갔다가 당첨이 됐는데도 계약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지역에 따라 틀리면 페널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했다가 청약을 해놓고 안 하면 페널티가 다음에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나중에 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청약 특별 분양 1순위, 2순위, 3순위. 근데 지금 다 이것도 어디서 합니까? 인터넷 청약으로 다 하잖아. 인터넷 청약으로. 인터넷 청약으로 하니까 누구라도 가서 오늘 몇 명 들어왔나 확인할 수 있어. 한 8시 반에 가가지고 국민은행 끝나고 나면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은요, 이 공개 추천 분양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 우리 분양대행 수수료도 보면은 공개 추천할 때 분양대행 수수료하고 미분양대행 수수료가 확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전략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전에 프리마케팅을 해서 아무리 가만 고객을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청약이 들어왔을 때 이게 분위기를 굉장히 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008년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나가지고 1월 달에 어디가 지금 다 준공된 건물입니다만 저기 그 뚝섬에 가면 지금 그 강북 강변대로 타고 강북 쪽에서 쭉 그 구이동 쪽으로 가다 보면 뚝섬에 지금 퍼런 유리창으로 된 주상복합 두동이 딱 돼 있어. 한화건설에 지은 걸 거야. 2008년도 1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그 땅이 평당 한 4, 5천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워낙 유명했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 주거시설을, 고급 주거시설을, 그 뚝섬이 그 당시 한강 르네상스에서 난리가 난 거니까 고급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해서 뭐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쫙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뭐 일반 분양이 공개 추첨 누가 들어오겠어? 청약 1순위 들어온 사람이 누가 그거 20억짜리 아파트 사겠다고 거기다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뭐 VIP 마케팅, 이렇게 사전 프리 마케팅에 돈 있는 사람들만 탁탁 모아가지고 이제 수익약으로 팔기 위해 준비를 쫙 했어. 그래서 고객도 많이 모아놓고 딱 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공개 추첨하기 전에 분양하면은 사전 분양이니까 불법이니까 청약을 받았단 말이야. 청약을 받았는데 첫날 청약 1순위가 한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좀 대충이라도 넘어갔으면 좋은데 이 프로젝트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날 신문 기자가 저녁에 궁금해서 한번 봤단 말이에요. 오늘 청약 몇 명 들어왔냐? 보니까 한 명 들어왔어. 다음날 신문에다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만하게. 부동산 경기 급내. 뚝섬 H 프로젝트 청약 한 명밖에 안 들어와. 끝장났지 뭐. 그제? 끝장났지. 누가 그거 보고 가가지고 거기 한번 해볼까 했던 사람이 그 신문에 그거 딱 이만하게 난 거 보고 우리 그 신문 광고할 때 보면 그런 황당한 경우 많아요. 오늘 부동산 규제 뭐 급냉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오늘 뭐 분양한다고 광고 같이 나가 그런 거 무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개별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는 그걸 철저하게 따진다고. 신문 지면 몇 면에 며칠 날 무슨 면에 어떤 것이 효과가 좋다는 걸 다음날 뭐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막 규제를 한다고. 그런데 대기업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날짜 되면 무조건 막 나가는 거야. 때도 시도 없이 막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 나는 신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선일보 금요일에 몇 면에 무슨 통으로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딱딱 그 효과를 가지고 딱 할 거 아니야.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딱 효과가 있어 넣었더니만 그러면 한국일보나 동아일보에서 와서 그건 이제 기자들은 아니지만 담당 그 광고 영업하는 애들이 난리를 죽인다고. 우리 신문사는 신문이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야 그럼 니들도 하나 내. 그럼 뭐 매경, 뭐 한국경제, 세계일보, 문화일보 뭐 다 와서 우리 신문은 신문이 아닙니까? 또 그러는 거 왜? 괜히 거기서 하나 소 씹는 거지. 그 프로젝트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하니까 그냥 한번 요거 하나 하려고 13개씩 광고를 내주는 거야. 돈 쓸데없이 막 날라가는 거야. 막. 그것도 우리는 전날 뭐가 나오는지 아는지 체크를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날짜 잡아놓고 며칠 날 나오세요. 그러면은 홍보팀에서 날짜 잡아놨는데 막 모델하우스는 제대로 오픈도 안 되는데 광고 나가고 막 엉망진창이 막 이게 막 난리되는 그런 경우. 이건 광고 관련돼서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안산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굉장히 큰 상업용 시설인데 분양이 잘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행사가 첫 번째 했던 건 분양이 안 됐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제 자문을 해달라고 갔는데 두 번째 한 게 분양이 잘 됐어. 그래서 야,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분양이 잘 됐습니까? 광고비를 많이 책정을 했대. 근데 요새 광고 안 먹히는데 수수료를 많이 준대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 양반은 그게 광고비를 책정을 해놓고 나서 광고비를 그 당시에는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을 때는 광고라는 효과가 좀 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스마케팅 효과가 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을 때는 광고 효과가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광고를 해달라고 하면 돈이 비싸잖아. 그걸 안 하고 이 친구는 이 양반은 뭘 했냐면은 광고비를 광고 기획하는 업체에다 맡겨놓고 광고가 다음날 펑크난 광고 있잖아. 펑크난 광고를 떼워주는 것만 얘들이 들어가는 거야. 다음날 펑크 났을 때 갑자기 못 나가는 광고를 땜빵으로 애들 광고만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광고로 굉장히 저렴하게 계속 넣어줘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 수수료를 분양대금의 15%를 준 거야. 10억짜리 팔으면 1억 5천을 받는 거야.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계약금을 30%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정말. 그래서 자기 현장에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상가 분양하는 친구들이 알아본 사람이 없대. 왜? 다른 현장에 가서 손님 하나 만나면은 괜찮은 사람 만나면은 다른 데 가봤자 일반 상업용 시세 같으면 말단 사원이 가져가는 실제 영업하는 2.5에서 3%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3% 가져간다고 10억짜리 팔으면 3천만 원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율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박으면 얼마야? 1억 5천. 1억 5천 받아가는 거야. 그거 갖다 거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왜? 다른 현장들은 계약금 10%도 받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계약금 5% 받으면서 영업사원 수수료 3, 4% 줘가지고 그러면 영업사원도 분양하기도 수수료도 얼마 되고 분양도 안 되는 데다가 5%, 10% 받고 그러면 지 남는 게 1, 2%도 안 남잖아. 실제로 돈이 없잖아. 1, 2% 가지고 사업하는데. 근데 자기는 30% 대금 받아가지고 15% 주니까 15%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다. 얘가 돈도 많이 들어와 있고 팔 때마다 그래. 난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러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